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고립, 운둔, 위기 청년을 조기 발굴하고 전담 지원 체계를 구축해 원인별,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자립준비 청년 수당을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호기간 종료 전후로 밀착 관리를 받는 자립준비 청년 2,750명을 지원할 것입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생활 체감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KTV 특집 약자 복지 정책에 온기를 더하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청년들을 보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청춘 참 좋을 때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요즘 청년들을 보면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이 청춘의 아름다움으로 포장하기에는 많은 청년들이 고민도 많고 아픔도 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위기에 놓인 청년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누구보다 청년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제가 열심히 달려봤는데요. 보건복지부 이길 차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이길입니다. 네, 바쁜 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이고,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앞서도 저희가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취약 청년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에 앞서서 이 취약 청년은 누구인지 특별하게 저희가 지원을 강화하게 된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우리 윤석열 정부의 기본적인 네. 복지 정책은 약자 복지입니다. 그렇죠. 약자 복지라는 것은 자기의 몫을 내기 어려운 분들을 좀 더 두텁게 또 촘촘하게 보호하는 것인데요. 네네. 우리가 뭐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또 많이 계시지만 예. 사실 찾아보니까 청년들도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청년은 보통 19세에서 34세를 얘기하는데 1,007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4명 중에 1명은 우울증에 빠져 있고요. 네. 또 이렇게 자기의 또 할머니라든지 또 어머니를 돌보는 저돌봄 청년 약 10만 명이 된다고 생각하고 네. 있고요. 또 하나가 아동복지 시설에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퇴소하게 돼 있는 그쵸. 분들이 1년에 한 2,000명 정도? 한 2,000명 하고 있는데 전체로 5년 하게 되면 11,000명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희귀꼬물이라고 그래가지고 고리묻는 청년 같은 분들이 이분들이 53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정말로 우리가 잘 보호해야 되겠다. 네. 이분들은 사실은 청년은 우리 말씀 주신 것처럼 미래의 꿈이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잘 사회에 자립할 수 있고 미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돌보겠다 해서 저희가 이런 취약 청년들에 대한 이 대책을 만들어서 지난 12월 달에 보완 대책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좋을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예. 이제 1번으로 나왔으니까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어떤 지원이 좀 준비가 되고 있을까요? 예, 자립준비 청년의 정의를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부모가 이렇게 돌보기가 힘들거나 돌볼 수 없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이 아동들은 주로 아동복지 시설이라든지 또 이렇게 위탁가정에 보호하고 있는데 네. 우리 이 아동들이 18세가 되면 이제 보호시설에 나와야 그렇죠. 되거든요. 예. 물론 이렇게 본인이 요 신청을 하게 되면 5년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네.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이거든요. 한 해 보통 2,000명 정도 나오게 돼 있고 예. 한 5년을 제가 보호하기 때문에 11,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정책을 만든 것이 지난해 11월 달에 이제 대책을 만들었고요. 네. 우리 경제적인 지원 같은 경우에는 자립수당을 매월 50만 원씩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40만 원인데 10만 원이 올랐고요. 그 둘이고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스스로 정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립 정착금을 최소한 1,000만 원 정도로 일시불로 이렇게 드리게 되어 있고요. 여기 또 한 케이스는 이렇게 가장 좋은 집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매년 2,000원 정도의 임대주택을 이렇게 저희가 마련을 해놓고 있고 또 학교에 다닐 때는 여러 가지 장학금이라든지 또 한편으로는 국가 여러 가지 근로장학금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무이자로 이렇게 학자금 대출 같은 걸 해서
취업을 하게 되면 갚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하고 네. 있고요. 또 하나가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분들 만나보면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이 외로움입니다. 맞아요. 누가 기댈 수 없고 네. 그런 외로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 심리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를 저희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바람개비 서포터스라고 그래가지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바람개비 서포터즈. 서포터스. 그래서 이미 이제 이렇게 자립 생활을 한 그런 좋은 이렇게 경험한 선배들이 자기 후배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네. 이미 자기들은 경험을 해왔고 다양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런 성공 또는 실패 사례를 자연스럽게 후배들한테 가르쳐 주는 건데 지금 120명 정도가 지금 네. 매일 이렇게 해가지고 한 500명 정도 활동 중에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자립 지원 전담 기관을 만들어서 거기를 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금년 들어가지고 230명 정도를 배치를 해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활동을 해내야 되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지 뭘 도와줄 거 있는 건지 그런 걸 하게 돼 있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제가 12월 달에 네. 우리 청년들하고 이렇게 쭉 만나봤어요. 만나봤더니 두 가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첫 번째는 갑자기 아팠을 때라든지 힘들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명절 때는 잠시 와 있을 수가 있는데 또 우리도 생활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집에 와서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취업이 안 돼가지고 때로는 직장에서 그만두게 되면 네. 쉴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단기간에 머물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대책을 좀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보호아동들이 자립준비 청년에 나갔다가 다시 어렵고 힘들 때는 잠시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옛날에 18세가 되게 되면 퇴소를 했었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은 신청을 하게 되면 25세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대학 다니는 사람들도 있지만 네. 대학 안 다니는 그쵸.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대략 한 반 정도는 대학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머지 반 정도는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기간에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예. 자격증을 취득한다라든지 직업훈련을 받더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정말 요 있는 기간에 정말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금년에 만들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네. 우리 친구들이 쉴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기간 동안에 일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자립 청년에 대한 지원은 촘촘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음으로 저희가 짚어볼 게 지금 말씀 중에도 정말 이 엄마 아빠나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 부양의 책임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당연히 모셔야 되지만 어렵습니다. 이렇게 직접 가정을 돌보는 소위 영케어러라고 불리는 우리 청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 이 청년들한테는 어떻게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예, 정말 힘든 네.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만나보면 정말 눈물 납니다. 여러 아유. 가지 진짜 아직 자기가 미래를 위해서 꿈꾸고 있는 나이인데 그쵸. 할머니가 아프시다든지 또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그걸 할 수 없는 옛날에는 이거 소년수요 가장이라고 얘기를 그쵸. 했었죠. 예.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 발굴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때로는 학교만 알 수가 있잖아요. 예. 또 때로는 병원에 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쵸. 그 어머니하고 할머니 모시고 갔는데 애가 병원에 자주 음. 모시고 가야 돼 있거든요. 그런 케이스도 있고 또 지역 사회에서 네. 유통관장님들 알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음. 알게 된 케이스가 있으면 바로 발굴을 해서 거기에 맞는 케이스를 해줘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기 돌봄에 대한 비용을 이번에 저희가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연 분기별로 50만 원씩 4번에 걸쳐서 해서 네. 연 200만 원 정도의 자기 돌봄비를 만들어서 그걸 어. 가지고 이렇게 할 계획이 있고요. 네. 또 이번에는 일상 돌봄 지원 서비스라고 그래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친구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경제적으로 돌봄도 되지만 좀 쉬고 싶다. 또 나도 정신적인 그런 치료를 받고 싶다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에 대해서 일정한 시기에는 다른 분들이 가서 자기의 부모님을 돌봐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일상 돌봄 서비스를 예. 만들게 되어 있고요. 이게 또 잘 되면 이제 세 번째로 저희가 챙겨야 될 고립이나 은둔 청년들의 숫자도 좀 자연스럽게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예. 이제 이 은둔이나 고립 청년들은 되도록 빨리 발견하는 게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세 번째, 고립과 은둔 청년들에 대한 지원 방안들도 한번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상시 발굴 체계를 만든다고 합니다. 네네. 원스톱 서비스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온라인이라든지 우리 복지부에 콜센터가 129번이 있거든요. 네. 119 콜센터로 전화를 한다라든지
하게 돼 있고요. 이번에도 저희가 해보니까 1903명은 자기가 빨리 도움을 달라고 한 분이 있어요. 이분부터 저희가 서비스를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네네. 두 번째는 지원을 하려고 해줍니다. 서비스 연결해 줘야 되는데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일상 돌봄 서비스를 아까처럼 이렇게 가가지고 혹시나 이렇게 상담이라든지 또 서비스 해주고, 이 두 번째는 그 마음 건강에 관한 서비스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취업이 안 되니까 만나고 싶지 않고 또 이제 말하고 싶은데 누구한테 말해야 될지 또 모르겠다는 순간에 빠지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상담을 하게 되면 보통 한 시간씩에서 10번을 해서 10시간 상담을 해주거든요. 네. 그냥 얘기만 하면 막 서로 울고 마음을 터뜨리는 거죠. 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마음 건강에 대한 그런 것을 크게 지금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네. 지금 10,000명쯤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는 37,000명까지 그렇게 해줄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청년 미래센터를 만들어가지고 4개 지역에 대해서 만들려고 예. 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센터만 가게 되면 가족 돌봄 청년이라든지 또 지금 고립 있는 청년이라든지 그 센터 사람에 오게 되면 다 이렇게 전화만 하게 되면 상담도 할 수 있고 또 사례도 관리해 줄 수 있고 또 때로는 취업도 시켜주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 그런 청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가 또 한편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최대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모든 정책을 잘 만들겠다. 청년이 미래에는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차관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안심할 수 있겠다. 내 옆에 아무도 없어 라고 생각했던 우리 청년들이 누군가 있구나. 그게 나라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든든하게 힘을 더 반드시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해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2024년. 보건복지부 약자 복지 정책들이 조금 더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KTV 특집 약자 복지 정책의 온기를 더하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